상당히 중요해요. 3학년 2학기 도형 파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수학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수원 수토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미적을 하더라도 여기는 삼각비 파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성질, 그다음에 원주각,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도리어 뒤에 나오는 파트들은 덜 중요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이 삼각비를요, 학교에서 삼각비 다 나갔죠? 아직 안 나왔나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너 몇 반이야? 몇 반이야? 2반? 자, 아무래도 삼각비 파트가 다 나갔을 거니까 삼각비 파트를 오늘 끝낼 거예요. 끝낼 건데 학교에서 설명을 못 들은 것까지 제가 끝낼 거예요. 알겠죠? 학교에서 설명 못 들은 거. 다시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설명 못 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는 수원을 하게 되면은 삼각함수라는 걸 배워요. 근데 삼각함수를 할 때 그 파트들이 나와. 그런 것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이 없다고 해서 이걸 설명해 주면은 그런 건 뭐 하러 하지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녹화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녹화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녹화를 제가 오늘 또 편집을 해서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삼각비 뜻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삼각비 뜻 자체는 뭐냐면, 삼각비 뜻은 직각삼각형에서 두변 사이의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우리가 삼각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놔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삼각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지금 당장 너네한테는 수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쪼개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또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어떻게든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삼각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비를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겨서 여기를 A, B, 여기를 C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생각해줄까? 원래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얘를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지?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 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얘가 뒤집어져 있으면 얘는 높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밑변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빗변은 변함없겠죠. 똑같이. 그럼 세 개를 가지고 두 변 사이의 비를 얘기할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가장 먼저 빗변분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비라는 건 분수에 대한 표현이니까. 또 하나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밑변분의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총 삼각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어디가 밑변 내지 높이, 어디가 밑변 내지 높이인지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의 각이 필요해. 기준의 각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빗변을 끼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기준에 있는 각을 얘기를 하고, 밑변은 기준에 대한 각을 포함하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에 대한 각을 마주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이런 설명 다 안 할 거야.
안 하니까 너네가 이제 정확한 걸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하다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수원 들어가서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쳐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빗변분의 높이, 다시 얘기하면 A라는 기준에 대한 각이 있을 때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할 때 얘를 우리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요, 탄젠트거든요. 이렇게 이제 풀네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풀네임을 잘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 글자 3개씩만 이제 줄여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라고 우리가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했을 거야. 사인은 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필기철 쓰면은 S는 이렇게 쓰는 거야. 코사인 이렇게 쓰는 거야. 탄젠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야.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야 돼. 지금 내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냐면 이 높이와 밑변은 뭐에 의해서 변한다고? 기준의 각에 의해서 변한다고. 됐어? 그럼 다시 기준각에 의해서 변한다는 얘기는 A가 기준의 각이 될 수도 있고 C가 기준의 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A가 기준 각일 때와 C가 기준 각일 때 어떨까? 다른 거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를 우리가 C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A라는 기준각이었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B분의 높이 A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스펠링을 붙일 때는 꼭지점에 마주보고 있는 것들을 소문자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코사인 A가 되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C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 A라는 거 뭐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C분의 A라고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잘 봐야 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준의 각에 의해서 변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사인 그러면 C, 기준각을 C라고 봤어. 얘가 C가 기준각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밑변이 되는 거고, 마주보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됐어? 너무 힘들면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여기 돌려서 여기가 B가 되면서 C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데 얘가 밑변이 되고 높이로서 바뀐 거야. 그럼 코사인 C를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B분의 C가 될 거고, 그 다음 코사인 C는 뭐가 될까? 코사인 C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C분의 A가 되는 거고, 탄젠트 C는 뭐가 될까? 탄젠트 C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A분의 C라고 쓸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낼 거거든, 학교에서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잘 봐. B분의 A하고 여기는 뭐가 이상하다? 여기가 B지? 여기 B분의 A가 어때? 같지? 여기 B분의 C하고 여기 B분의 C가 어때? 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A하고 C에 대한 관계성은 뭐가 될까? A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을 더하면 얼마가 돼? 108, 그죠? 180도에서 90도 빼면 되는 거니까 90도가 될 거야. 따라서 A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을 더했을 때 90도라는 게 나오게 되면, A라는 각하고 C라는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면 sin A라는 값하고 코사인 C라는 값이 같아져. 얘하고 같겠지. 그 다음 또 코사인 A라는 각하고 또 뭐가 되는 거야? sin C라는 각이 같아져. 탄젠트는 어떻게 되지? 탄젠트 A라는 값은 탄젠트 C라는 값에 대한 역수로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각의 합이 우리가 뭐가 되면 90도가 되면 이렇게 사인 값과 코사인 값, 그리고 탄젠트는 역수로서 취했을 때 같아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야.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준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그 부분 정확하게 알자. 알겠지? 두 번째는 이거야.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빗변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지. 이거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양변의 빗변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는 1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빗변에다가 뭐가 되는 거고, 밑변에 뭐?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얘는 빗변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의 제곱이 될 거야. 됐지? 빗변분의 밑변은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코사인. 오케이? 빗변분의 높이는 뭐라고 얘기했지? 사인. 따라서, 사인 얼마의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얼마라는 값을 항상 더하면 1이 된다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B제곱분의 A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B제곱분의 C제곱이지?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 오케이? A제곱 플러스 C제곱 뭐가 돼? B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라고. 이 각은 상관이 없어요. 각은 똑같기만 하면 돼. 여기도 뭐 줄까? B제곱분의 C제곱, B제곱분의 A제곱이야. 더하면 B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사인의 제곱값과 코사인의 제곱값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가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잘 봐. 세 번째는 탄젠트에 대한 얘기거든. 탄젠트의 값은 탄젠트의 값은 빗변이 사라져요. 그죠? 탄젠트의 값은 빗변이 사라진다고. 뭐분의 뭐니까? 밑변분의 뭐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빗변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누기 빗변을 하면 어차피 똑같아지겠지. 변함은 없을 거라고.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밑변이 뭐였어? 코사인이잖아. 빗변분의 높이 뭐가 되는 거고? 사인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얼마분의 사인 얼마로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쓰거든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과정들이 많으니까 얘는 반드시 알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특수각이에요. 특수각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0도가 있고요, 30도가 있고요, 45도가 있고요, 60도가 있고요, 90도가 있는데 여기엔 사인에 대한 값이 있고요, 코사인에 대한 값이 있고요, 탄젠트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뭐 이거 외우는 것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선생님들 알려주긴 하는데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 용도는 뭐가 돼요?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써줘요. 2분의 루트 0이에요. 얼마야? 0. 그리고 얘는요? 2분의 루트 1. 그게 얼마야?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4가 돼요. 그 얼마야? 1이 되겠지. 루트 0, 1, 2, 3, 4로 가는 거고 얘는 뭐야? 거꾸로 가. 코사인이 뭐냐면 사인에 코가 붙는 거잖아. 영어를 니네가 해보면 알지만 코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 영어도 못하냐? 영어 사인에 대해서 어떤 단어의 앞에 코가 붙으면 뭐야? 협력
협력적인, 보완적인 이런 거 안 배우니? 그냥 단어만 뒤정통 외우는 거니? 아니야, 그럼 안 돼. 협력적인, 보완적인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앞에 코라는 걸 붙이는 거야. 사인하고 연관적인, 다시 얘기하면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게 코사인이야. 코사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어떻게? 거꾸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드릴 거니까 이렇게요. 됐죠? 여기를 뭐 0이라고 쓰고 여기 1이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탄젠트는요, 우리 방금 했잖아요,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래요. 그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1분의 0이야. 얼마야? 0이야, 0. 얘는 약분하면 뭐가 돼?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약분하면 뭐가 돼? 1이 될 거고, 얘는 약분하면 뭐가 돼?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없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루트 3분의 1로 3루트 3 이거는 뭐 너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발견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 30도하고 60도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 30도, 60도는 정삼각형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A가 되겠을 때 여기서 반으로 뚝 쪼개게 되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될 거면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이 길이가 2분의 A가 되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코사인 30도하고 60도 값을 다 찾을 수 있어. 물론 탄젠트 값도. 45도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45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정사각형 AA가 되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쪼개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될 거니까 45도가 될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45도에 대한 값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시작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특수각은 제가 해드리는데 삼각비표는 안 해요. 근데 문제 안 나오냐? 나오거든요? 그거 못합니까? 장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0도하고 90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왜 0이 되고 1이 되고 뭐 1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차라리 그 얘기를 드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x가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돼서 반지름이가 1인 이건 이제 4분 원이에요. 4분의 1이지. 원의 4분의 1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을요. 우리가 a, b라고 둡시다. 이렇게 a, b라고 두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여기가 얼마가 될까? 1이 될 거야. 반지름이 될 테니까. 그지? 1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각을요. 우리가 세타라고 들게요. 세타라는 각이 이제 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앞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좀 익숙해지세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떨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뭐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A가 되겠지?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B가 될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자. 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값은? B가 되겠죠. 1분의 B. 됐어요?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A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P라는 점이 되면 이렇게요.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뭘 물어볼 거냐면 이 세타 값이 0에 가까워진대. 이 세타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0이 된다는 얘기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 요선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좌표가 뭐였지? 1,0이잖아. 되니? 그럼 A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고? 1로 가까이 가는 거고, B의 Y좌표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에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거야. 왜? B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0은 뭐가 되는 거야? A잖아. A는 어디로 가까이 된다고? X좌표니까 어디? 1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1이 되는 거야. 반대로 90도만큼 가게 되면 얘가 점점 커져서 90도가 가게 되면 이 점을 향해서 갈 텐데 이 점에 대한 좌표가 얼마? 0,1이 되겠지? 따라서 사인 90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90도는 B에 대한 좌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코사인 90도는 A라는 좌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그럼 탄젠트는 선생님, 탄젠트는 원래 탄젠트 이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탄젠트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탄젠트가 실제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OP라는 직선의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탄젠트의 의미야. 실제로 탄젠트도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뜻 자체가 기울기야. 탄젠트 자체는 우리가 항상 기울기로 뜻해서 우리가 읽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90도하고 0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세 번째, 여기 봐봐. 집중해. 닮음을 이용할 거거든요. 닮음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삼각비라는 걸 하잖아. 근데 왜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요 각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각을 갖고 있으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요 길이를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를 D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하고, C를 여기다 둘까? D를 여기다 두고 D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사용할 수 있냐면, 닮음비가 성립을 하는데 어떻게 A 대 B는 C 대 D가 되면서 X 대 Y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능할까? 그럼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쪼개놓게 되면 A 대 B는 C 대 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BC는 AD랑 똑같아요 라고 쓸 수 있고, 양쪽에 A, B를 나눠버리게 시게 되면 얘는 뭐가 돼? A분의 C는 뭐가 된다? B분의 D가 됩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됐어? 근데 A분의 C가 뭐야? A분의 C, B분의 D는 뭐야? B분의 D, 뭐가 되는 거야? 결론? 얘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닮음인 도형은 어차피 여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가 떴다? 동일한 값으로 써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야. 오케이? 또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C 대 D는 X 대 Y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써주시게 되면 DX의 값이 CY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X분의 C가 뭐랑 똑같은 거야? Y분의 D랑도 똑같겠지. 그럼 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얘는 탄젠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겠지. 됐니? 또한 얘하고 얘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재현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A 대 B가 X 대 Y가 되는 거니까 얘를 써주시게 되면 BX는 AY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A분의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b분의 y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얘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따라 닮음의 도형은 어차피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구하면 값은 똑같아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잘 봐. A, B, C, H라고 두고 여기는 요 값을 나는 X라고 했어. 됐지? 그럼 sin X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H가 되는 거야. 됐어? A분의 H. 오케이? 코사인 X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해줄까? 여기를 D하고 여기 E라고 얘기를 해줄게.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D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탄젠트 X는 D분의 H가 됩니다 라고 해서 조그마한 삼각형 A, B, C,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뭐에서 BCH를 기준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요, 큰 삼각형을 읽어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야? sin x는 B분의 C라고 읽어낼 수도 있고, 코사인 x는 B분의 A라고 읽어낼 수도 있는 거고, 탄젠트 x는 A분의 C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느 기준으로? 삼각형 A, B, C라는 걸 기준으로. 됐어? 그게 끝이 있어요. 여기가 X면요, 여기는 얼마예요? 90-X가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가 90도였으니까 X가 되겠지. 저쪽으로 가. 됐어요? 여기는 조그만 삼각형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 sin x는 뭐가 돼? C분의 2라고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코사인 x는요, C분의 H, 탄젠트 x는요, H분의 2라고도 찾을 수 있는 거. 어디에서 읽어냈을 때? 삼각형 ABH에서 읽어냈을 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삼각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거. 하지만 값은 똑같아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다 해놓으셔야 닮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삼각비의 활용만 하면 끝나요. 삼각비 안 한다고 했어요, 분명. 그건 너네가 하세요. 삼각비의 활용 파트예요, 이제. 이 삼각비의 활용 파트인데 좀 삼각비의 활용 파트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삼각비에 대한 파트는요, 활용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길이나 넓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을 삼각비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하고 넓이를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첫 번째 길이에요, 길이.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안 받아들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A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세타라고 있어요. 세타. 세타라고 해서 내가 영어에서 뭐 번데기 발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내가 세모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주어지는 거야, 하나.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삼각비 뭐라고?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해보는 거야.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A분의 세모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네모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럼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값은 무슨 값을 궁금해할까? 결국 세모가 얼마인지 하고 결국 네모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 아닐까?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sin 세타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고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다른 변이 또 주어질 때도 얘기를 해보자. 다른 변이 주어질 때 똑같이 여기 세타인데 요거는 여기를 a라고 줘줬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를 네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세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찾으면 될까요? 뭘 가지고 얘기하면 될까? 사인을 얘기하면 필요가 없겠지. 네모값, 세모값을 구하는데 사인값을 왜 구해? 그치? 따라서 뭐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네모분의 a가 되는 거겠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세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궁금한 거? 결국 네모고 결국 세모입니다. 그죠? 그럼 네모가 세모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요? 얘는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면 돼요? a 탄젠트 세타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될까?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봐. 길이가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주어지나 여기가 주어지나 똑같은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가 a가 주어졌어요.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sin a하고 그치? 탄젠트 a로 하면 되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빼시고 다음 길이 이런 것들 차라리 할게요. 잘 봐. 여기서요 여기 길이를 a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길이를 b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는 이 높이가 궁금해요. 여기요. 됐어? 여기가 얼마? 네모. 됐어? 그러면 뭐 구하면 돼요? 네모는 뭐가 되면 돼? 네모를 구하려면 뭘로 구해? 사인 세타로서 구하면 되겠지. 그치? 사인 세타가 되면 뭐가 돼? a분의 네모가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네모를 뭐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도형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직각삼각형 만든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뭐라 얘기했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져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으로 만드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봐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잘 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90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죠? 여기 있는 요 길이를 A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B라고 얘기를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하고 요 길이를 D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H예요. 이렇게요. 그럼 난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다 쓸 거예요. 아시겠죠? 다 쓸 겁니다. 큰 삼각형에서 뭘 쓸 수 있어요? 큰 삼각형에 대해서. 큰 삼각형에서 쓰면 뭘 쓸 수 있을까? 사인 뭐는? 사인 알파는 뭐가 돼요? A분의 H가 돼요. 됐어요? 코사인 알파 뭐가 돼요? A분의 C가 돼요. 탄젠트 알파는 뭐가 돼요? C분의 H가 됩니다. 됐죠? 사인 베타는 뭐가 돼요? 사인 베타는 B분의 H가 되고요. 코사인 베타는 뭐가 돼요? 코사인 베타는 B분의 D가 되고요.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D분의 H가 됩니다. 됐죠? 이제 조금 바꿔서 잘 봐. 요 각이 얼마인 줄 알죠? 요 각이 얼마죠?
90 마이너스? 그치?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요? 그치? A분의 C가 되고요.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는요? 그치? A분의 H.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는요? H분의 C가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뭐. 그지? 그럼 얼마가 돼요? 사인 90 마이너스 베타는 B분의 D가 될 거고, 코사인 90 마이너스 베타는 B분의 H가 될 거고,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는 B분의 H가 되겠지. 오, 미안해요. H분의 D가 되겠지.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내가 뭐 문제에서 특별하게 나 여기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 여기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주어지면서 H가 궁금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여기는 X값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X는 뭐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그치? C에서 D를 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C하고 D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돼. 그치? C하고 D가 있는 것들. C가 어디 있을까? C하고 D 있는 거. 여기 C 있네. 여기 C 있네. 여기 D 있고, 여기도 D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 C에서 D를 빼면 되는 거니까 C를 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 있어?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C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얘랑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거처럼. 그럼 뭐가 돼? 탄젠트 알파분의 H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탄젠트 베타분의 H가 돼서 그걸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난 여기서 가지고 싶은데, 여기서. 얘는 뭐가 돼? 여기 있네, 여기. 그치? C는 뭐가 돼? H 곱하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삼각형에서에 대한 넓이야.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요, 뭐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죠? 예각과 둔각.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세타라고 볼 때 이런 예각삼각형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됐을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이러한 둔각삼각형. 직각은 이제 안 해요. 직각은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럼 직각은 뭐 하랍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이 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지? 이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높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사인 값을 구해봤더니 사인 세타가 A분의 H가 됩니다. 따라서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사인 세타가 돼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따라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B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가 된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고, 둔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높이가 여기서 발생되겠죠? 높이가 여기가 H가 되고요, 여기는 이 각이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180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값이 A분의 H가 될 거고, 따라서 H의 값은 뭐가 된다?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 넓이는 뭐라 쓰면 되는 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사각형까지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각형은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있는 길이를 B라고 놓고, 여기 세타라고 놓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을 쪼개면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서 마주보는 각이 세타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똑같겠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했잖아. 됐어요? 따라서 여기 넓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높이지, 여기서 사인 A가 얼마지, 윗변 곱하기 높이지, 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대각선이 사이에 있는,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주어집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하고 평행하면서 이 꼭지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B하고 평행하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노란색끼리 평행하고 초록색끼리 평행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그치?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이에 있는 이 각은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이 각은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요.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방금 했잖아. 얘라고. 그럼 S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AB 사인 세타가 되면 되는데, 이 AB 사인 세타는 뭐야? 전체 넓이가 되겠지?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야? 요 안에 있는 넓이만 쳐보자는 거잖아. 따라서 뭐가 되면 돼? 절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 사각형의 넓이임에도 불구하고 뭐와 모양이 비슷하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자영이는 집에 가셔서 명태부터 다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 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재원이는 수학상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죠? 재원이 일단 그거 풀고 일단 풀고 나서 갈게요.